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때로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벼슬을 한다. 벼슬하는 것이 단지 가난 때문은 아니지만 때로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벼슬을 하기도 한다. 맹자 만장장구 하편. 첫째, 고통을 넘어 영원한 아름다움을 향해. 베토벤.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다. 미켈란젤로. 우리 인생은 수많은 작은 목표와 큰 목표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당장 취업, 승진, 돈을 모으는 것 같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진정 위대하게 하는 건 그 너머의 더 큰 목표를 추구할 때입니다. 베토벤은 그 험난한 인생 속에서도 자신의 음악적 목표를 놓지 않았던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베토벤의 삶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음악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청력을 잃어가며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베토벤이 점점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는 그만두는 게 어때? 듣지도 못하는데 음악을 계속해야 할까? 라고 충고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현실에 타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그 말들을 가볍게 흘려버리고 자신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합창 교향곡을 완성했을 때 베토벤은 거의 완전히 청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지휘자로 무대에 섰을 때 그는 청중의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그저 자신의 이상 속에서 음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나서야 누군가 그를 돌아보게 하자 비로소 수천 명의 청중이 기립 박수를 보내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베토벤은 눈앞의 환호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음악이 전해지길 바랄 뿐이었죠. 베토벤이 남긴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라는 말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이겨내고 음악을 통해 영원한 아름다움을 창조했습니다. 작은 목표에 집착했다면 그는 결코 그 아름다움에 다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토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목표를 위해 걸어가라. 고통은 잠시일 뿐이지만 그 길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습니다. 둘째, 맹자가 전하는 인생의 나침반, 작은 목표를 넘어 큰 가치를 향해. 맹자는 벼슬하는 것이 단지 가난 때문은 아니지만 때로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벼슬을 하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충고를 넘어 삶의 목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맹자는 작은 목표와 큰 목표를 구별하는 것이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맹자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문제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벼슬에 오르는 것은 당시로선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것은 출발점일 뿐, 그 벼슬을 통해 어떤 더 큰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가난을 해결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그 벼슬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벼슬을 통해 돈과 권력을 얻었을 때 그 목표가 인생의 전부라면 금세 허무함에 빠지지 않을까요? 맹자는 벼슬이라는 수단을 통해 더 큰 목표, 즉 백성을 이롭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목표에 머무는 것은 마치 멋진 항해를 준비해 놓고 늘 잔잔한 해안가에서만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맹자는 우리에게 큰 바다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현대에 적용해 볼까요? 가령 지금 누군가 직업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연봉과 안정성에만 주목하며 직업을 결정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맹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직업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생각한다면 그 선택은 단순히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넘어서는 일이 됩니다. 맹자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단순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큰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인가요? 셋째, 맹자와 니체, 위대한 목표를 향한 용기. 맹자와 니체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의 통찰은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것을 성취하는 자는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수많은 작은 것들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에서 니체는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결단과 희생을 강조합니다. 니체에게 있어 위대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단련과 결단이 요구되는 고된 과정입니다. 우리가 삶의 큰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유혹과 편안한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니체는 바로 이 순간에 수많은 작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목표를 향한 길을 여는 용기입니다. 니체의 사상은 작은 목표에 집착하는 삶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성공, 사회적 인정, 물질적 풍요를 목표로 삼아 달려가지만 이는 진정한 목적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니체는 큰 목표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가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돈이나 명예 같은 외적인 것뿐 아니라 편안함, 안락함, 혹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아야만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맹자의 말은 이러한 니체의 생각을 보완해 줍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벼슬을 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진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될 때만 의미를 갖습니다. 니체가 큰 목표를 위해 작은 것들을 희생하라고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니체의 말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과연 우리는 작은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니체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눈앞의 유혹을 넘어서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